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퍼즐 하나를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반도체 기업 셀스큐의 이야기인데요. 이 회사가 최근 발표한 재무제표를 보면 언뜻 경고등이 여러 개 켜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쩌면 이건 위기가 아니라 엄청난 도약을 위한 준비 동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의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CLSQ는 무려 2,1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보통 이런 숫자는 투자자들에게 공포를 주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미래 성장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역설의 한가운데로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상황은 분명 우려스럽습니다. 매출은 480만 달러로 거의 제자리 걸음 수준인데 영업 손실은 2,120만 달러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니까요. 이것만 딱 놓고 보면 회사가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말이죠.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 숫자들 뒤에 숨어 있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이 복잡한 퍼즐을 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총 5단계로 이야기를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이 모순되어 보이는 실적의 진짜 의미를 들여다볼 거고요. 그다음 이 손실이 사실은 미래를 위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투자였다는 걸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성장을 말하는지 그 핵심 동력을 확인하고요. 더 나아가서 왜 시장 전체가 SELSQ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인지, 마지막으로 남은 기회와 과제는 무엇인지 균형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CLSQ의 역설적인 실적,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이 모순처럼 보이는 숫자들입니다. 대체 어떤 숫자들이 투자자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는지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죠.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2,120만 달러. 이게 바로 경고등을 켜는 주범이죠.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런 숫자 하나가 전체 이야기를 다 말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건 거대한 그림의 한 조각일 뿐이에요. 전체 그림을 제대로 보려면 다른 조각들을 함께 맞춰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랍고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적자가 저렇게 늘어나는 동안 회사가 금고에 쌓아둔 현금은 오히려 1억 2,100만 달러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1,900만 달러에 불과했던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엄청난 액수죠. 아니, 손실은 커지는데 현금은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바로 여기에 SESQ의 진짜 전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현금은 도대체 어디에 쓰이고 있는 걸까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 2,120만 달러의 손실이 단순히 돈이 새어나가는 게 아니라 미래 시장을 통째로 차지하기 위한 철저하게 계획된 투자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손실의 구조를 한번 해부해보면 그림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전체 손실 2,120만 달러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990만 달러는 딱 한 번만 발생하는 일회성 주식 기반 보상 비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의 미래 성과와 연동해서 핵심 인재들을 꽉 붙잡아 두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사람에 대한 투자죠. 또 하나, 2025년 한 해에만 700만 달러 이상이 책정된 연구개발, 즉 R&D 투자는 미래 기술, 특히 다가올 양자 컴퓨터 시대에 필수적인 포스트 퀀텀 암호 기술을 남들보다 먼저 선점하기 위한 직접적인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실은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게 아니라 미래에 더 큰 과실을 수확하기 위해 지금 전략적으로 씨앗을 심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정확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는 전략적 전환기라고 부릅니다.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눈앞의 이익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단기 흑자를 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미래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기술과 인재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회사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시기인 겁니다. SELSQ는 현재의 손실을 감수하고 미래의 지배적인 사업자가 되기 위한 길을 지금 열심히 닦고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결국 성과로, 숫자로 증명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CESQ가 하반기에 극적인 반전을 자신하는 구체적인 이유, 즉 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엔진은 과연 무엇인지 하나씩 꼼꼼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CSQ는 2025년 전체 연간 매출 가이던스로 1,75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24년 대비 무려 59%에서 최대 82%에 달하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률입니다. 상반기 실적만 놓고 보면 이게 과연 가능한 숫자일까 싶죠? 이 엄청난 자신감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대담한 예측은 절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기여하기 시작할 세 개의 아주 구체적이고 단단한 기둥 위에 세워져 있거든요. 첫째, 최근에 인수한 프랑스의 유능한 칩 설계 기업이죠. 아이스칼프스의 실적이 하반기부터 온전히 반영됩니다. 둘째, 스페인 정부와 함께하는 대규모 반도체 프로젝트 퀀틱스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점차 안정되면서 기존 반도체 제품의 수요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하반기 극적인 턴어라운드를 이끌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여기서 특히 ICA-Alps 인수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수를 통해서 SESQ는 단순히 매출만 올린 게 아니거든요. 자체적인 칩 설계 역량을 순식간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TSMC나 인텔 파운드리 같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들과 공식적인 파트너 관계까지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매출 증가를 넘어서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퀀텀 하드웨어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SESQ라는 회사 내부를 넘어서서 이 회사를 둘러싼 거대한 시장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왜 이들의 기술이 있으면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 되어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COSQ는 앞으로 등장할 양자 컴퓨터가 현재 우리가 쓰는 모든 암호 체계를 순식간에 무력화시킬 퀀텀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는 만능 열쇠, 즉 마스터키가 등장하기 직전에 그 마스터키로도 절대 열 수 없는 새로운 종류의 금고를 만드는 것과 같아요. 이게 과연 선택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이건 생존을 위한 필수 기술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 연출됩니다. 한쪽에서는 유럽연합의 사이버 보건력 법안처럼 앞으로 모든 사물 인터넷 기기에 강력한 보안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라는 규제가 거대한 시장을 강제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SSQ가 바로 그 규제를 완벽하게 충족하는 쿼사와 큐볼트라는 칩을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것이죠. 시장의 수요와 기술의 공급이 정말 완벽하게 아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순간인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들의 기술 개발 로드맵은 규제가 만들어내는 이 새로운 시장을 가장 먼저 선점하기에 완벽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말에 핵심 제품의 샘플링을 시작해서 2026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을 일으키고 2028년까지 1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이 넘는 거대한 잠재 시장을 공략한다는 아주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정말 장밋빛 가득한 전망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함께 있죠.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엄청난 기회와 더불어 SASQ가 앞으로 넘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은 무엇인지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강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1억 2천만 달러가 넘는 막대한 현금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고요. 규제가 강제로 만들어주는 새로운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또한 칩 설계부터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모든 걸 아우르는 이 독특한 수직 통합 사업 모델은 다른 회사들이 쉽게 따라하기 힘든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이미 확인된 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파이프라인은 미래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죠. 하지만 물론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막대한 투자가 결국에는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숫자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하반기와 내년의 폭발적인 성장 전망은 전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얼마나 계획대로 완벽하게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이 시장의 잠재력이 확실해지면 지금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거대 반도체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경쟁이 아주 치열해질 가능성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일즈큐의 CEO 칼로스 모레이라의 비전은 아주 분명합니다. 단순히 칩을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다음 디지털 시대의 신뢰 그 자체를 담보하는 핵심 인프라 기업이 되겠다는 것이죠. 양자 컴퓨터 시대의 보안을 책임지는 그야말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야심찬 포부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CLSQ가 우리에게 보여준 계획은 정말 대담하고 눈앞에 펼쳐진 기회는 실제합니다. 2210만 달러의 손실은 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거대한 투자의 서막이었던 셈이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멋지게 그려놓은 원대한 청사진을 과연 약속대로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제 모든 것은 실행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그들의 다음 행보를 정말 숨죽여 지켜볼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